지난주에는 소자의 동작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전류식으로부터 고정된 전압 또는 전류에 따른 회로의 동작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는 DC 아날리시스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이제 동작점을 중심으로 크기가 충분히 작은 신호에 대한 회로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퓨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수학적 방법들은 선형 시스템을 다루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비선형적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 해석에는 이와 같은 수학적 방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선형 열린 미분방 정식을 다룰 때는 픽스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선형화된 모델을 통하여 픽스드 포인트 주변에서의 동작을 선형 시스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이로부터 전반적인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비선형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는 회로에 대하여 동작점 Vx, Ix를 중심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에 따라 Vx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에 따른 Ix의 변화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많은 경우 그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된 신호가 충분히 작다면 동작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구하고, 이 접선의 식으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Ix의 변화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로 내의 전압 전류를 다음과 같은 표현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데, 동작점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내며 소신호는 모두 소문자로 표현하고, 동작점과 소신호가 합하여진 신호는 첨자만을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식은 시스템을 동작점에서 선형 근사화하는 경우 선형 시스템의 특징인 중첩, 슈퍼포지션이 성립함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면 각 성분에 대하여 별도로 해석하여 그 결과를 합하여도 전체를 해석하여 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성분, 소신호 성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신호 성분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으로 모델링하여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s의 변화에 대한 Vo의 변화 비율, 즉 소신호 이득을 구하고자 할 때 전류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과 저항의 전류 직선의 교차점을 의미합니다. Vs가 동작점을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저항의 전류 직선이 Vs 전압 변화만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 교차점의 변화가 출력 전압의 변화입니다. 이 회로의 Vs 변화에 따른 Vo의 변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Vo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에 대해서 동작점 VSQ에서 VS에 대한 미분을 구하여 회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회로가 가장 단순한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회로에 대한 식을 구한 후 그로부터 소신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회로를 해석하고 소신호 동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각각의 비선형 소자에 대하여 그 소자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에서 동작점을 정하고 그 점에서 구한 접선으로 소자를 대체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회로에서 동작점은 트랜지스터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동작점 게이트 소스 전압을 대략 VT로 어림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저항의 전류식으로부터 동작점 전류를 구하고, 비선형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전류식으로부터 동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신호에 대한 성분만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축을 동작점으로 이동하면 직선의 식들로만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저항의 전류식은 소신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이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는 기울기가 위에서 구한 컨덕턴스 G이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원점은 동작점을 의미합니다. VS가 다음과 같이 델타 VS만큼 변화하는 것은 저항의 직선이 이와 같이 수평 이동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접선의 교차점이 이동한 정도로 델타 VO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신호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VS의 변화는 수평축 절편이 델타 VS인 직선으로 표현되며, 그에 따라 파란색으로 표현된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특성 직선과의 교차점을 다음과 같이 구하면 교차점의 수평축 값이 출력 전압의 변화 델타 VO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소자를 직선으로 모델링하고 그 축을 동작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선형 소자를 접선 기울기의 역수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갖는 등가 저항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신호 성분만을 고려한 소신호 등가 회로는 다음과 같이 소신호 신호음과 저항으로만 구성된 선형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고, 이를 선형 회로 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여 신호들 간의 상관관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 내의 특정 노드에서 관측되는 등가 저항은 회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관측하고자 하는 노드의 동작점을 중심으로 소신호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그 노드로 들어가는 소신호 전류의 비율로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등가 저항은 관측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등가 저항이 연결된 회로로 간주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DC 전압원은 소신호 전압 성분이 0이므로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 쇼트된 것으로 보이지만, DC 전류원은 소신호 전류가 흐르지 않아 개방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로의 출력 노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고자 할 때 출력 노드에서 위쪽을 바라다본 저항 RU와 아래쪽을 바라다본 저항 RD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의 위쪽에 연결된 DC 전압원 VS는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 숏서킷이므로 위쪽 저항의 반대쪽 단자는 그라운드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아래쪽을 바라다본 저항은 앞선 예제에서 구하였던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등가 저항 REQ가 보이게 되므로 출력 노드에서 관측된 저항은 상단의 R과 하단의 REQ가 병렬 연결된 것으로 구하여집니다. 다른 예로 엔모스 인버터의 출력 저항을 구하여 보면, 위쪽의 저항은 왼쪽의 다이오드 연결 예제에서와 같이 출력 노드로부터 그라운드까지 연결된 저항으로 보이지만, 아래쪽을 바라다본 저항 RD는 이제는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가 아닌 게이트의 바이어스 전압과 소신호 입력 전압이 인가된 채로 드레인만이 출력 노드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에 인가된 DC 바이어스 전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 숏서킷이며, 슈퍼포지션을 적용하여 VO에 의한 영향만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신호 성분은 모두 0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게이트에 인가된 소신호 입력 전압원 VI도 숏서킷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게이트는 VO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는 그라운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노드에서 아래쪽을 바라다본 RD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식을 드레인 전압으로 미분하여 구한 값이 출력 노드에서 아래쪽을 바라다본 컨덕턴스, 즉 드레인에서 바라다본 컨덕턴스이며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구한 RD를 위식에 대입하여 출력 저항을 구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컨덕턴스를 이용하여 보다 간결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신호 해석은 각각의 소자를 소신호 등가 회로로 대체하고 전체 회로에 대하여 선형 회로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전압 전류를 갖는 3단자 소자이지만 각 전압을 모두 소스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게이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드레인과 소스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통으로 하는 투포트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소신호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트랜지스터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블랙박스로 보면 두 개의 터미널로 구성되는 포트가 다음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있는 투포트 블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각 포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각각 VGS, VDS이며 드레인 쪽 포트에 흐르는 전류를 IDS라고 하고, 게이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VGS와 VDS는 상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VGS, IDS 상관관계와 VDS, IDS 상관관계 두 가지를 만족하는 등가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이때 VDS와 IDS 관계는 동일한 포트에서 일어나는 컨덕턴스의 관계이지만 VGS, IDS 관계는 다른 편 포트에 영향을 주는 컨덕턴스라는 의미에서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3개의 터미널에 대하여 VGS와 IDS 비율을 GM이라 하면 드레인에는 GM 곱하기 VGS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VDS와 IDS의 비율을 GDS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으로 표현되며, 이 저항값 RDS가 GDS 분의 1에 해당하면 드레인에는 GDS 곱하기 VDS, 즉 VDS 나누기 RDS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IDS는 슈퍼포지션을 적용하여 VGS에 의한 성분과 VDS에 의한 성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대부분의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 동작점에서 소신호 파라미터를 구하여 보면, 먼저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드레인 전류를 VGS로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동작점 조건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점 전류와 트랜지스터 크기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드레인 소스 컨덕턴스 GDS는 드레인 전류를 VDS로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동작점 조건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람다와 동작점 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3개의 식이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을 모두 나열한 것이므로 이를 암기하여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한편 PMOS는 전위가 높은 소스를 전압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소신호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스의 PT의 소신호 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커런트 미러의 출력 저항을 소신호 해석을 통하여 구해보겠습니다. 커런트 미러는 일종의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인데, 이상적으로는 입력 저항이 0이고 출력 저항이 무한대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커런트 미러가 앞 블럭에서 전류를 받아들일 때 앞 블럭의 전류 출력이 유한한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신호 전류 IS를 커런트 미러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커런트 미러의 입력 저항이 0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를 다음 단으로 보내고자 할 때 다음 단의 회로가 유한한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커런트 미러의 출력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면 이 출력 저항과 다음 단의 입력 저항이 전류를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모든 전류를 다음 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출력 저항이 무한대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커런트 미러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하여 먼저 왼쪽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등가 모델을 그리고 드레인과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등가 모델을 추가하고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소신호 등가 회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VI와 II의 비율로 입력 저항 RIN을 구하고, VO와 IO의 비율로 출력 저항 RO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1번 노드에서 전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며, GM이 GDS보다 매우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입력 저항은 GM분의 1로 구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노드에서 전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이로부터 VO와 IO 비율을 구하고자 할 때 VI는 VO 변화에 무관하므로 0이 되고 출력 저항은 다음과 같이 GDS의 역수, 즉 RDS로 구하여집니다. 동작점 해석을 설명하면서 캐스코드 회로를 소개하였는데 캐스코드 회로의 출력 저항을 구하여 보면 각 트랜지스터를 다음과 같이 소신호 등가 모델로 표현하고 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고정된 DC 전압이 인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는 그라운드가 됨을 반영하여 캐스코드 회로의 출력 저항을 구하기 위한 소신호 등가 회로를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M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모두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GS가 0이고 발생되는 전류 또한 0이므로 등가 회로에서 이를 제거하면 M1 트랜지스터는 RDS1을 갖는 저항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출력 노드를 고찰하여 보면 출력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로는 IO가 있으며 나가는 전류는 GMVGS와 GDS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O-VS이기 때문에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 GDS 곱하기 VO-VS가 있습니다. KCL을 적용하여 전류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2번 노드에 흐르는 전류를 고찰하여 보면 출력 노드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갈 수 없으므로 출력 전류와 동일한 전류가 RDS를 통하여 흐르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정리하여 VO와 IO 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RDS에 GM-RDS가 곱하여진 형태로 나타나는데 GM-RDS가 보통 수십에서 100 정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왼쪽에서 설명한 간단한 커런트 미러의 출력 저항에 비하여 수십 내지 100배 정도 높은 출력 저항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 팔로우의 소신호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팔로우의 출력 저항을 구하기 위한 소신호 등가 회로를 구할 때 드레인에 인가된 전원전압 VDD는 소신호 성분이 없으므로 쇼트되어 그라운드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력 노드에서 전류식을 세우면 들어오는 전류로는 IO, 입력 전압에 따라 발생되는 GMVGS 및 GDS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가 있으며 나가는 전류는 RS 저항을 통하여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여 구한 출력 저항은 GM분의 1과 RS가 병렬 연결된 것으로 구하여지며 출력 노드에서 아래쪽을 바라본 저항 RS와 위쪽을 바라본 트랜지스터의 소스를 바라다본 저항 GM분의 1이 병렬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트랜스컨덕턴스인데 모스 FET는 그 자체가 트랜스컨덕턴스 소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전압 전류 관계가 제거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형성이 좋지 않지만 출력 저항이 높고 트랜스컨덕턴스가 높은 반면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선형성은 좋지만 출력 저항이 낮고 트랜스컨덕턴스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팔로워 회로를 선형성이 개선된 트랜스컨덕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트랜지스터는 소스를 통하여 저항에 입력 전압을 전달하면서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출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출력 전류는 입력 전압과 소스 저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 회로의 소신호 등가 회로를 그리고 소신호 트랜스컨덕턴스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1번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IO이며 나가는 전류는 입력 전압에 의한 GMVGS와 RDS라는 전류가 있으며
2번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출력 전류와 동일하고 이 전류가 RS에 인가되어 전압 VS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류 비율, 즉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여지는데, RS가 작을 때는 GM분의 1에 근접하며 RS가 커짐에 따라 RS분의 1에 근접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출력 저항은 캐스코드 회로의 출력 저항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GMRDS와 RS의 곱으로 나타나 RS가 클수록 출력 저항이 증가하며 낮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VD셋이 작아져서 선형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스에 저항을 추가하여 트랜스 컨덕턴스는 감소하지만 선형성을 개선하는 기법을 소스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